안녕하세요. 구대표 이야기 구대표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일 월요일 오후 9시 30분입니다. 오늘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낮에 전화를 받았어요. 파주시에서도 서울시처럼 파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들하고 특고 프리랜서이신 분들한테 지원금을 추가로 준다. 그 자격이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입니다. 선별하기가 힘드니까 전국민 5차 지원금 받으신 분에 한해서 특고직이나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주는데, 소상공인은 100만원까지 해주는데 특고직은 50만원 추가로 지원해 준다니까요. 파주시에 사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밑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에 보면 재난지원금 나와 있거든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일단 자격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고요. 그리고 서류가 조금 있어요. 만들기 어려운 서류는 아니고요. 서울시처럼 은행 가서 서류 떼오라는 거는 없더라고요. 일단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나 위촉계약서, 위촉증명서 이런 거 하나 떼어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한 부, 통장사본 한 부, 주민등록 초본 한 부,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이런 거는 직접 가시면 거기서 작성하시면 되고, 아니면 다운받아가지고 작성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부정수급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 사인하는 거고요. 위임일 경우에는 위임장 한 부, 이렇게 서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서류가 어렵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4월 20일까지 3개월 정도는 파주시에 거주하셨던 분, 3개월 이상, 그리고 4월 20일 날은 반드시 거주하셨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파주 시민분들은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파주시가 아니라 다른 시도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본인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다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5월 말까지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로지를 켰더니 공지사항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5월 6일은 공휴일 적용한다,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숙제하는 거를 5월 6일 날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월 5일 날이 공휴일이고 5월 4일 날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하고 똑같이 숙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월 5일은 공휴일이니까 숙제가 없고, 5월 6일 날은 샌드위치 날이니까 로지에서 숙제를 면제해주고, 5월 7일 8일은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숙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공휴일 날은 아무리 많이 해도 숙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숙제 체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공휴일 전날 숙제를 만약에 못 하셨으면 공휴일 내내, 그리고 월요일까지 자동이 안 들어오고 목적지 배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휴일 날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숙제는 할 수 없습니다.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월달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월달에 소득신고하는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득신고만 하는 달이 아니라 자녀장려금도 주고 근로장려금도 주잖아요, 5월달에는. 그러니까 국세청 홈택스 다운받아가지고 핸드폰에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 직접 가셔도 되고요. 가시면은 다 안내를 해줍니다. 본인 소속 세무서 아니어도 되고요. 세무서 안 가셔도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신청하시는 게 진짜 제일 편합니다.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대리우리 기사분들이 소득신고를 시작한 첫 해잖아요. 작년까지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일부만 소득신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미하고,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 5월달 소득신고는 작년 매출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요. 작년에는 신고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신고를 안 해도 큰 문제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꼭 소득신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대리운전으로 법인기사라든지 해가지고 신고된 매출이 많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잘 신경 써서 신고하셔야 되는데, 일반 대리기사분들은 법인 매출이 많지 않아서 신고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아주 많이 타셨다, 그런 분들은 좀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꼭 신고하셔야 될 분들이 이제 투잡하시는 분들, 월급 받는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는 자기 자영업을 하시면서 대리운전 소득이 신고된 게 좀 있다, 그러신 분들은 같이 합산해 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아니고 그냥 대리만 전업으로 하시는데 소득이 6, 7천 이상 넘지 않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법인이 아닌 다음에는. 법인이신 분들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대부분 신고가 됐기 때문에 뭐 법인이신 분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출이 높으신 분들은 잘 조정해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 사고건이 한 건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건당 보험이에요. 건당 보험은 운행을 시작할 때 운행 보고를 눌러야지만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고객을 너무 일찍 만난 거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운행 보고가 자동으로 눌리려면 20분이 지나야 자동으로 눌려지는데 내가 안 눌러도 자동으로 눌려지거든요. 20분이 지나면. 근데 고객을 너무 일찍 만나서 운행을 시작하면서 운행 보고를 미처 안 누르고 운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고가 났으면 운행 보고를 일단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사고 났다고 신고를 했으면 적용 시점이 사고 난 시점보다 늦었다 하더라도 사고 난 시간을 조금 몇 분 차이니까 운행 보고를 누른 다음에 보험회사에다가 접수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깜빡 잊고 운행 보고를 안 누르고 운행을 시작하고 나서 누른 줄 알고 운행을 시작했는데 사고가 살짝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에 접수를 먼저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동으로 2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눌리니까 한 5분 있다가 자동으로 이제 운행 보고가 눌려졌는데,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운행 보고 된 시간보다 사고 접수된 시간이 더 빠르니까 이건 보험에서 해당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뭐 법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어쨌든 혹시라도 건당보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운행 보고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운행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그래도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유튜브를 찍는데요. 지금도 제가 항상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오시는 거, 문의하시는 걸 위주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